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법원 판결도 기본권 침해 시 헌재에서 다시 판단한다. 사심제 우려도. 네, 사심제고요. 우려가 아니고 사심제고. 재판소원법 더불어가 통과시켰는데 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 다시 재판. 네, 사법부는 우리 헌법 체계에 안 맞다. 소송지옥. 맞지? 소송지옥이지. 희망고문. 이것도 맞지. 희망고문이지. 결론적으로 뭡니까? 돈 있는 자들이 천국이 세상이 된다. 이게 되죠. 다 디비면 되니까. 헌재는 사법권 독립이 무제한적 아니다. 무제한적이 아니다? 상권 분립 반말아 처문 것들이 막 요즘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엄청나게 많네. 기본권 사각지대 해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더불어 하는 거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법 구대기들을 위한 짓들만 하고 있다. 예, 그래 됩니다. 근데 이거 법 통과인데 법이 위법인지 아닌지, 예?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또 다루는 데가 어딥니까? 헌재지요. 이게 뭔 엉망진창 개판 5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내용 볼 필요도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경우 우리가 이미 윤석열이 자폭지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거 출범하는 거 자체가 약간 이 트릭이 좀 숨어 있어요. 그때 가지고 군사정권, 그러니까 누구냐, 두아이 형님하고 저 노태우하고 하고 그래 끝나고 나갈 때 있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바꿀 때 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안에 가다가 뭘 하나 낀가 넣었는데 바로 헌재다 이래 됩니다. 그냥 뭐 일단 다 패스하고, 헌재의 경우에는 이미 우짜 기준에서는요 정치 판결소입니다. 정치 판결소, 정치 재판지를 하는 대로 바뀌었다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요 차라리 개헌해가지고요 상하원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즉 헌재를 없애고 상원을 갖다가 따로 두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정치 판결을 하고 자빠졌는데 뭐 하려고 이걸 헌재를 갖다 둡니까? 안 그래요? 넘어갑니다. 네, 이재명 공직자 책임 다하려고 집 내놨네. 예, 시세 차익 보도 악의적. 시세 차익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그러면 돈이 안 남갔어요? 돈 남갔잖아. 이재명 기준으로 하면은 20억? 20억 남군 거 아니에요? 뭐, 어제는 뭐 1주택도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니 기준이 지 꼴린 대로 하는 겁니까? 예? 아니 25억 남갔으면 어차피 시세 차익 맞잖아. 예? 이재명 기준에서 말하면 시세 차익 아닙니까? 참 빨리도 내놨다. 그리고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데 이거 저거 이재명 집 가지고 안 내놓는다 가지고 뭘 할 때 이재명 팬들이 완전 피해 저 실드를 갖다가 친 걸로 우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 참 꼴이 우습게 된다. 누가? 이재명 팬들이 상당히 꼴이 우습게 된다. 이게 되고요. 이거 뭐 25억 얘기하고 있는데 꼴 까놓고 얘기해서 그때 피해 실드질을 할 때 이재명이 그거 들어가서 다시 산다 하니까 그 말 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고. 역대 대통령 중에 이거 경호 문제로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의적으로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주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 때문에. 근데 아파트 간다고 구라쳤잖아. 누가? 이재명이. 안 그래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재명이 아파트 간다는데 그 아파트 간다면 아파트 한 동을 다 살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니까. 이 자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뭐 시세 차익, 이재명 기준에서는요 시세 차익 맞습니다. 뭐 아니 뭐 자기 거라고 이런 뭐 악의적인 타령합니까? 그러려면 말을 갖다가 조심해야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내가 떠들 게 많습니다 오늘. 진짜 이재명 배제급 참 내가 미치겠다 진짜. 대통령이란 자가 배급충 있다고 소리합니까? 참 수준이 참 깝깝하다 진짜. 배급충이 뭐예요? 배급충이 대통령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배급충 타령하고 자빠졌고 진짜 쌈마이도 이는 쌈마이가 없다니까 그러네. 진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직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배급충 이런 단어나 쓰는 게 말이 돼요? 에이고 내 참네. 모텔 연쇄살인 여성 작년에도 범행 정황. 뭐야 연쇄살인만 돼 이러면? 신상 공개 논의. 신상을 벌써 공개했어야지. 무슨 공개 논의냐, 공개 논의는.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DB조화도 한점 잘못된 게, 이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무슨 인권 타령을 취하고 잡아줬고,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지도 않다 하다 돌아간 꼬라지가. 와인 마시다 쓰러져 신고. 추가 비사실조.
하여간에 연쇄 살인마이 뭐야 이거 뭐 페미질이 낳은 결과물이야? 이거 뭐 그걸로 추정되는 거야? 하여간 잘 돌아간다 진짜. 연쇄 살인마네. 그러니까 연쇄 살인마라고 할 수 있겠네. 예, 넘어가고요. 연쇄 살인마라고 확정은 못하지 뭐 연쇄 살인마로 추정은 되겠네. 예, 공공의대법 복지위 15년을 복무한다고?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내 참네. 예? 이거 더불어 지금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더불어 하고 뭐 누구야 지금 조국이당 하고 뭐 다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는다. 완전히 이거 노비 머슴살이 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예? 이거 어른 미친 인간이 가가지고 이 짓 하겠어요 이거? 안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공공의대 들어갔다 해가지고 15년이나 묶여있다. 아니 이게 현대판 무슨 노비입니까 이게? 누가 이 짓을 합니까 누가? 또 똥법이나 쳐 만들고 앉아있다. 참 대단하다 진짜.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비 지원받았다고 15년을 갖다가 그막 말뚝을 봐야 된다. 아이고 우짜 군대에 다닐 때 그 저 26개월 했습니다. 26개월도 환장하겠는데 15년 우짜라면 안 갑니다.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보시죠. 해가지고 1.45% 해가지고 이번 주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그 뒤에도 움직이긴 움직입니다만 하여튼간에 지금 우짜가 캡처하는 시간 해가지고 6시 한 40분에 캡처했나? 이랬는데 1원세 5259.31달러가 됩니다. 이 차트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해가지고 라인을 쭉 끌 수 있고 여기서 이 라인을 갖다가 쭉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쐐기형이죠. 예, 쐐기형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 얼추 이제 그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위로 갈는지 밑으로 갈는지 결정이 나야 된다 이렇게 국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6.16%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98 그리고 102 이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올라가지고 1온스에 93.7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서부 텍사스 요거 좀 뭐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는데 아이고 어제 좀 많이 올랐네. 예, 3.11%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67.24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말씀드렸죠. 70달러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리고 주간 종가를 70달러 밑 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포드 항모가 이제 크레타 섬에서 나갔다 이래 하고 지금 분위기가 쑥쑥해지니까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주간 종가를 70달러 위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우짜계 쪽으로 이미 의견을 갖다가 지난달 뭐 얼추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겠네. 한 달 반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이고 아직 또 80, 98을 갖다가 못 뚫고 그냥 가네요. 하여간에 지난 24시간 돼가지고 0.06% 살짝 내려가지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예, 그래가지고 97.642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RSI 값도 기고 있고요. 이러면 다음 주로 이제 판정 시기를 또 넘겨야 된다는 거, 일주일을 또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여간 뭐 어떻게 되는 게 한번 보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나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1달러 해가지고 1442.5원 얼추 다 올라왔죠.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67% 싸져가지고 이래 됐다. 갑자기 1420원까지 내려간 거는요.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에서 달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날 해가지고 그리고 월말에 항상 은행들이 장부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밑으로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1444원 1440원 뭐 아예 열어되네요. 예, 열어됩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무게중심은 1450원 쪽에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자, 엔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뭐 변동이 없습니다. 0.02% 변동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1달러에 156.16엔 됩니다. 159.571 160.202 여기도 밴드가 상당히 좁아지네. 예, 좁아집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엔화는 1달러에 160엔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되고요. 자, 이어서 일본 거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죠. 일본의 인플레이션 어떤 거? 도쿄 인플레이션. 일본은 전국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도쿄 인플레이션이 따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따라서 이제 서울 인플레이션 따로 나올라나? 하여간에
도쿄 인플레이션 CPI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도쿄의 CPI,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물가인데 CPI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6년 1월입니다. 이거는 1월 달에 1.5%에서 2월에 1.6%로 상승했고요. 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 CPI 요거 물가 지수죠. 이거는 YOY 해서 1월에 2%에서 2월에 1.8%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근원 물가 지수 이러면 안 되겠죠. 도쿄의 근원 물가 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2%에서 2월에 1.8%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또 경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죠. 일본의 산업 생산, 이거는 예비 데이터입니다.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6%인데 2026년 1월에 2.3%로 감소했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산업 생산이 MOM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월에 2.2%로 요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마이너스 0.9%였는데 2026년 1월에 1.8%로 많이 증가했고요. MOM 전월 대비로 하면은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2.0%에서 1월에 4.1%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트럼프 이란 핵 협상에 불만족. 불만족이 당연하겠죠. 정권 교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요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댓글 주신 분들한테 우짜가 음모론, 이란 공격 관련해서 음모론을 한번 얘기 말씀드릴까요? 해가지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 지라시 기사는 패스하고요. 자, 말씀드리죠.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계가 한 서너 단계 있는데 우짜가 그냥 드라이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보면 일단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뭐냐면 USS 제럴드 R 포드, 그러니까 포드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옆에 가 있는 가운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2월 28일 네탄야후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갑니다. 예, 이거는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다음 단계는 공격 단계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불임절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인데 그때가 아니고 좀 더 늘어져 가지고 한 3월 보름쯤, 그러니까 우짜가 예상하는 거는 3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1차 공격, 또 시간이 늘어지면 25일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3월 보름 넘어서 3월 18일부터 23일 기간 안에 이란 방공망에 대한 시드, 즉 방공망 제압 작전 또는 데드, 즉 방공망 파괴 작전, 이게 공격이 벌어지고 하이 밸류 타겟, 고가치 표적에 대한 1차 공격 웨이브, 1차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짜격적으로 음모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3일까지 가지고 1차 공격이 일단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일부터 23일, 이어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공권 장악 후에 이란 내 주요 공공시설 및 이른바 탄압시설, 미국 기준에서 탄압시설,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넣는 그런 거죠. 탄압시설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진행하고요. 공격 대상에는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본부, 그리고 바시즈 민병대 시설, 그리고 통신망, 그리고 병창 및 연료시설, 그리고 미사일 관련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폭격이 잘 돼가지고 이란의 지휘 통제 체계가 파괴되면 공습이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어떻게? 첫 번째 1차 웨이브는 3월 18일부터 23일, 2차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공습하는 기간은 한 열흘에서 한 18일, 최대 18일까지입니다. 열흘에서 18일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미국의 무기 재고가 한 2주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당연히 뭡니까? 공격 단계를 2단계로 계산하면 다음에는 3단계가 있죠. 3단계는 당연히 심리전이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1,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 이게 지금 이란에 밀반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미 그러니까 3단계 심리전에서는 이미 1,000개 이상 밀반입된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이란 곳곳, 특히 테헤란에 설치하고
보복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폭발하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투입됩니까? CIA하고 모사드, 이 친구들이 이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이 지금이 나라 되찾을 기회야 라고 부추기는 심리전을 당연히 함께 벌일 거다. 둘이 똑같이 벌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우짜겐 쪽으로, 우짜 유튜브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짜겐 쪽으로는 3%, 5% 룰을 자주 얘기합니다. 인구 통계상 3%와 5%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의 경우에도 우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정의당 예를 들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준석이 당이 되겠죠. 3% 득표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 선거에서 3% 득표를 갖다가 넘기면은 이거는 이제 당장 죽질 않는다. 일단 의미심장한 라인은 넘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우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 예를 들어서 5%를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심리전, 시위, 국가 전복, 정권 교체 이거와 관련시켜서 얘기하면 인구 통계상 3% 이상의 국민들이 시위 및 반란에 참여하면은 국가 전복이나 정권 붕괴가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3%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은 겁니다. 3%의 사람들이 거리로 다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3%가 거리로 다 뛰쳐나왔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대충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뭐 군사 정권 정권 해가지고 독재 타파 이래가 떠들 때도 보면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는데 그 다 때려 엎쳐도 3% 대략 한 3%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 인구도 살짝 작았으니까 하여간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파간다 그리고 심리전을 통해 이란 국민들이 생계를 내팽개치고 거리 시위에 나오도록 조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특히 합니까? CIA하고 모사드. 자, 시위가 본격화되면 다음은 4단계인데요. 만약에 이란 정권이 통제력을 갖다가 확보 및 회복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석유 수출 시설을 포함한 주요 목표물을 파괴하는 대규모 공습과 사이버 공격을 함께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음모론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들면은 저 이란 정권 전복 시나리오가 되겠죠. 예, 고려됩니다. 그런데 우짜가 이거 영상까지 만든 것입니다. 뭘 만들었냐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월스트 시나리오라는 영상 갖다가 우짜가 작년에 올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린 바 있어요. 그거에서 우짜가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 10단계 정도의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잠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싸운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 내 여러 도시와 군사시설을 공격해 보복한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이거 진행됐죠? 작년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 이란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이란이 백업하는 후티는 홍해에서 미 해군 항모 전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이 진행 중인데 항모전단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 확인된 건 아니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어서 4단계 이란은 한 달에 매달마다 핵무기 6개를 제조한다는 목표하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로 돌린다. 이게 4단계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의심 단계에 있는데 이란에서는 아직까지 이것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요단강 건너는 수준이죠. 더 이상 이제 뒤로 백도가 안 되는 수준인데, 하여튼 이거는 봐야 되는 건데 실행에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 이거는 이번 공격에 좀 달리다 이렇게 보고요. 자, 5단계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지만 무반응을 보인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하는 단계라고 부자가 그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6단계는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미국이 B-52, B-2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벌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이 이란 핵시설 파괴를 시도한다. 미국의 폭격에 대해 이란 역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 지역 전쟁 속으로 빠져든다. 이게 되죠. 자, 7단계 서방, 즉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게 그러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똑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 등을 사용해 중동 내 미군 자산들을 파괴한다.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무협지가 가는 건데 하여튼 예상입니다. 자, 8단계. 이란과 이란의 프록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헤즈볼라 있는 데가 지금 포드 항모 있는 쪽이죠. 예, 그쪽이 됩니다. 그리고 후티도 있죠. 예, 후티도 있고요. 이란과 이란의 프록시들이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공격을 가하고 이란 역시 핵 공격으로 보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란이 매달마다 핵무기 6개를 제조한다는 그 4단계 그게 실행에 옮겨졌을 때 그 얘기가 됩니다. 자, 9단계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핵 공격에 미국하고 러시아까지 엮이면서 미국 대 러시아 간 핵전쟁 가능성이 폭발하게 되고요. 자, 10단계 마지막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뉴클레어 아마겟돈 뭡니까? 전 세계가 그냥 핵전쟁으로 가는 거 3차 세계대전 또는 인류 최초 핵전쟁 발발 당첨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5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등이 나와가지고 양측에게 자제를 촉구한다. 뭐 이래가지고 둘 다 해가지고 무반응을 보인다. 이것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갔다. 무난하게 간다라고 보고요. 6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려면요, 단기적으로 억수로 급하게 이 긴장이 폭발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래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작년에 올렸던 이란 이스라엘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그걸 갖다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제 포드 항모가 우자가 말씀드렸죠. 크레타 섬에 있는 수베이가 아니고 수다만이죠. 수다만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야들은 포드 항모인데 벌써 농 나가지고 있네. 하여간에 포드 항모가 그리스 크레타 섬에 위치한 수다만을 떠났고요.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수출을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케플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달 2월에 70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서 2023년 이후 최고치 가장 많이 수출했고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죠. UAE 역시 2월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고치인 35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3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작년 2025년 작년 12일 전쟁에 앞서서 원유를 갖다가 밀어내기 원유 수출을 갑자기 많이 한 바 있고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수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꿔서 말하면 시장 공급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피단 에너지 그룹 사장인 밥 맥널리는 작년 2025년 6월 전략의 전형이며 다시 반복이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균형 잡기 뭡니까 수출 밀어내기죠. 이런 수출 균형 잡기 짓은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는 중동 산유국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장난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밥 맥널리가 첨언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도 뭐 엔비디아 얘기도 하게 되고 뭐 복잡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자, 빨리 넘기죠.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리만 깎아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는 포격받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요거는 리만이죠? 예, 리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고 깝깝하지요. 여기도 뭐 알고 보면 이 강이 이랬으니까 그냥 포위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자가 이거 다리 끊어진 거는 X자 표시한 거고요. 이 화살표는 당연히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하는 방향 예, 이래 죽되고요. 여기가 상당히 찝찝우리하죠? 많이 나갑니다. 시베르스크에서 나온 거. 자, 말씀드려보면 러시아 드론 부대가 리만 쪽 우크라이나 보급로를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뭐 다리는 끊어졌습니다만 뭐 도보로 가도 어쨌든 끊어진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어쩌든 간에 억지로라도 보급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급로를 갖다가 드론으로 주구장창 공격하고 있고 공습을 통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이거죠.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요거 이 강을 가로지르는 모든 다리가 파손 및 파괴된 가운데 리만 동남쪽 여기죠. 리만 동남쪽에 있는 크리바루카 이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여기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만 쪽 상황이 억수로 깝깝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강으로 막혀 있잖아요. 지금 보급로는 다 끊어졌고 절단 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이거는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이거 지도로 보면 이 밑에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친숙하다. 계속 보신 분은 친숙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크무트 쪽에서 나오는 그 이 공세가 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이 크라마토르스크시 여기에다가 152mm 곡사포 포격을 가했습니다. 목표는 뭐다? 북동부 이쪽에 있는 빌랭케 지구였고요. 여기 우짜게 아주 화살표라다.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밑줄 쳐놨죠. 크라마토르스크는 곡사포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와 뭐 계란, 우짜가 뭐 그냥 계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란2 드론 공격도 받았는데요. 거의 뭐 이란 그 사헤드의 저 러시아판 버전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퉁치면 되겠습니다. 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 포격 152mm 곡사포 포격은 러시아군이 바크무트 북쪽에서 여기 쭉 가잖아요. 여기 바크무트 있죠. 바크무트 북쪽에서 북서쪽에서 벌인 최근의 공세 이겁니다. 이거 최근의 공세 이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요거 우짜가 빨간색으로 해갔죠. 요게 뭐냐면 민키우카입니다. 민키우카인데 이제 이름 바뀌어야 되겠네. 민키부카 이래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요새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152mm 포격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공세는 시베르스크 서쪽에서 슬로비안스크 쪽으로 진격하는 작전과 연계해서 이게 연계돼서 벌이는 이것도 동일한 작전인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몇 주 동안 크라마토르스크에 대한 러시아군의 FPV 억수로 빠른 거 있죠. 예, FPV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피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계속 밀리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엔트로피 미 행정부 갈등 확전. 예, 요즘 엔트로피를 갖다 우짜도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이런데 이게 자주 나오죠. 이 친구들이 왜 자주 나오냐면 이 친구들은 현재 돈은 뭐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는 많은데 실제로 그 뭐라 해야 되나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예,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상당히 좀 윤리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짜가 월요일에 얘기하던 해가지고 이게 뭔 쇼가 나고 있고 엔트로피에서 뭔 짓을 했고 이런 걸 갖다가 야 이거 분량이 엄청난데 하여간 이거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에 이게 뭐 미국의 펜타곤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은 시간 안 되고 이거 미국의 PPI 데이터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뭐 트럼프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YOY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걸 가지고 2025년 12월에 3%였는데 2026년 1월에 2.9%로 요거는 하락했습니다. PPI. 그리고 MOM 전월 대비를 하면 12월에 0.4%인데 1월에 0.5%로 PPI는 상승했습니다. MOM은 상승했습니다. YOY가 좀 하락한 거로 나온 거는 아무래도 기저 효과가 좀 있겠죠. 그리고 식품, 에너지, 무역 제외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3.5%에서 2026년 1월에 3.4%로 하겠고요. MOM 전월 대비를 해서는 12월과 똑같이 1월에도 0.3%였습니다. 그런데 코어 PPI 이게 문제입니다. 코어 PPI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3.3%인데 2026년 1월에 3.6%로 올라왔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MOM 차트로 나온 건데요. 그럼 MOM은 얼마냐? 코어 PPI가 작년 12월에 0.6%였는데 1월에 0.8%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이거는 꼽사리로 말씀드리는데 자 월요일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이것도 또 캡처를 잘못했네. 우짜가 그 월요일에 그 차트 노를 갖다가 해드렸는데 그 잠깐 뭐 믿거나 말거나 차트 노를 했는데 여기서 뱅킹 부분에 대해서 우짜가 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가지고 지역은행들 쪽에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쭉 뭐 최대로 많이 난 거는 마이너스 10.80% 주가 떨어진 거죠. 폭락한 거죠.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지역은행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넘어가지고 우짜 이해를 위해서 월요일 해가지고 차트 놀이 하면서 해가지고 요걸 갖다 보여드린 바 있는데 거기서는 차트를 갖다 길게 했는데 이거는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우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쐐기형 패턴에다가 다음 하락이 아이고 다시 발음이 잘 안 돼. 다음 하락이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하단 지지선, 요게 뭐 우자가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202평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02평선을 갖다가 뚫으려고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만 하고 흐르는 분위기다. 예, 요리 되죠? 예, 요거는 우자가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뭐 또 빨리 말을 하니 또 짜치네. 자, 이거는 제인 스트리트라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오전 10시 덤핑과 비트코인이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래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로 제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참 독특한데 인터뷰도 안 하고요. 언론의 주목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제인 스트리트는 수십억 달러를 조용히 움직였는데 2026년 2월 23일, 2026년 2월 23일, 그러니까 뭐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월요일, 맨하튼 연방 법원에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소송은 2022년에 400억 달러 규모의 크립토 시장 붕괴를 초래한 테라폼 랩스, 줄여서 테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산 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 혐의는 뭐다?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금융 재앙을 앞세운 선행 매매를 갖다가 저질렀다는 누가? 제인 스트리트 야들이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제인 스트리트는 내부자를 갖다가 두고 있다. 어디에? 테라에다가 여기 두고 있다. 누구 여기서 일하는 애가 제인 스트리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폼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제인 스트리트 트레이더로 전직한 애가 이른바 브라이스 시크릿이라고 있는데 브라이스의 비밀이라는 비공개 그룹 채팅을 통해 이거 테라와 관련해서 이 비밀을 갖다가 공유했다. 누구와? 제인 스트리트와 공유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테라폼이 자신들의 유동성 풀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빼돌렸을 때 제인 스트리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 청산 관리인이 해가지고 그 확인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인 스트리트는 누굽니까? 권씨 아닙니까? 권씨 해가지고 인도 송환 어디로 맞냐 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권씨. 당시 제인 스트리트는 해당 정보를 취득하고 몇 분 후에 8,500만 달러어치 미 국채를 매도 덤핑했으며 시장에 패닉이 퍼지면서 루나 뭐 다 아시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까먹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루나는 제로가 됐습니다. 덕분에 400억 달러는 사라졌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지요. 하지만 뭔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제인 스트리트는 2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갖다가 회피하고 오히려 이 패닉이 확산된 여파 속에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참 신기한 게 보이는데 보면 제인 스트리트가 get sued by 그러니까 그 테라폼한테서 그 소송을 받은 시점이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땡 10시 땡 해가지고 덤핑하는 게 없어졌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랐다 이거죠. 자,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마다 어김없이 폭락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리고 2025년 11월 이후 전체 거래 세션의 60% 이상에서 이런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시 땡 하면은 무조건 해가지고 물량을 덤핑하는 거. 네, 요리 됩니다. 덕분에 트레이더들은 10시 덤프라는 10시 뭐 10 a.m. 덤프 해가지고 10시 덤프라고 해가지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짓을 하는 곳으로 누구를 갖다가 지목했다? 제인 스트리트를 갖다가 지목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를 지목했다. 참고로 제인 스트리트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의 공인된 참여자로서 직접 주식을 발행하고 환매를 할 수 있었으며 약 8억 달러어치의 블랙락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있었지요. 하여간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여기 소송 제기된 거 소송 제기된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2026년 2월 23일에 소송이 제기된 후 이 문제의 10시 땡 해가지고 덤핑하는 거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해서 주간 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5주 연속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제인 스트리트가 소송이나 제재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대표적으로 2025년 7월 작년에 인도 금융감독당국은 제인 스트리트의 인도 증시 거래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고
파생 상품을 통해 인도 증시를 조작했다면서 5억 6,700만 달러 5억 6,700만 달러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인도 증시 조작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은 대략 43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고요. 하여간에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뭐 줄여서 테라 폭락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트코인 거래량 조작 알고리즘 이거를 갖다가 매일마다 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소송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억수로 우연히 반복되고 있다. 얘들이 지금 이제 빠지니까 소송받아서 빠지니까 10시 땡 덤프하는 게 없어졌다. 이게 좀 찝쭈구리하죠. 예, 찝쭈구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확인할 건 하나 있죠. 제인 스트리트가 작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어제도 보면은 2.87% 하락해서 65,563달러가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제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저런 기업은 없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빨리 지금 말씀드리죠. 35분이다. 자, 엔비디아가 엄청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2025년 4사분기 매출이 681억 달러로 이 중에 623억 뭐 거의 답니다. 거의 다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발생했고 기업 회계 기준 줄여서 GAAP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말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 매출 총이익이 무려 75%였습니다. 우짜가 어제 가지고 1달러를 벌어들이면 직원 월급 주는 거 빼고도 75센트가 남아 돈다. 기록적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 2026년 1사분기 매출을 780억 달러로 현재 예상하면서 가이던스를 잡았다 이겁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뺐다라는 자신감까지 보였습니다. 우짜가 어제도 뭐 좀 의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난 건 아니까 뭐라 말하기 그렇고 하여간에 숫자 또는 회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재판을 받아서 판결받은 게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엔비디아 전체 사업을 지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어떤 요소가 어떤 부분이 먼저 무너질 것인가가 됩니다. 기업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스토리,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 이야기 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프레젠테이션 선택인데 프레젠테이션 초이스라고 하시는데요. 비영업이익으로 부풀려진 수익, 현금, 이거 뭐 분리해서 말씀드리죠. 비영업이익으로 부풀려진 수익 그리고 현금을 앞으로 당겨서 운전 자본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실제 비용을 제외한 조정 지표 등이 이런 프레젠테이션 초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항목은 기타 수익으로 2025년 4사분기 기타 수익 순이익이 56억 달러인데 이게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 중에 약 55억 달러가 BGAAP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이죠.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비기업 회계 기준 관점에서 제외되는 주식 투자 차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 핵심 영업 실적은 아니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거나 엎어질 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지점이다라는 소리가 되죠. 자, 다음으로 2025년 4사분기 순이익이 430억 달러였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362억 달러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349억 달러였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수치지요. 하지만 기업 회계 기준 이걸로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현금으로 원활하게 전환되지 않는 항목들 어제 우자가 뭐 해가지고 재고도 말씀드리고 막 했습니다. 이런 항목들과 운전자본 압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매출 채권이 많은 현금을 이미 소진했고 재고는 더 많이 흡수했다. 현금을 흡수했다. 이를 갖다가 알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반드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요가 앞당겨지거나 또는 고객의 대금 지불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우짜가 어제가 또 미수금이 세계 회사에 가지고 56%가 밀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의 대금 지불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출 채권은 2024년 4사분기에 231억 달러에서 2025년 4사분기 그러니까 1년 뒤에 385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재고는 2024년 4사분기에 101억 달러였는데 2025년 4사분기에 214억으로 뭐 2배 이상 뻥튀기가 됐습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 추세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발표만으로 분기 실적 달성을 위해 결제 조건을 완화했다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재고 부분인데 하드웨어 시장에서 재고는 단기 수요, 제품 구성, 플랫폼 전환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 투자 여력을 갖다 보여주는데 제한된 성장 속에서 재고를 쌓는 것은 올바른 조치일 수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소비 단계로 전환되는 호황기에는 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운전 자본은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됩니다. 또 문제의 또 이 서큘러 그러니까 순환 돈들을 먹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면 순환 수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비시장성 주식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시장성 주식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34억 달러에서 223억 달러로 뭐 급증했는데 현금 흐름표에 따르면 2025년 4사분기 비시장성 주식 증권 구매에 엔비디아가 128억 달러 그리고 AI 칩 회사 뭡니까? 그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록. 이것도 엔비디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 AI 칩 회사 그록에 대한 투자 유출이 투자를 한 게 130억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엔비디아가 고객 회사들에게 자사 칩을 구매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게다가 엔비디아의 보도 자료에는 고객별 집중도,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계약 조건, 그리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판매 내역 등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자가 관련해서 무한자금 순환 뭐 이 얘기가 그 동영상 하다가 작년 만드는데 하니까 이거 돈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 분석이 필요하며 어쩌든지 AI 생태계 금융 부분은 논의가 덜 되고 있는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 없다 이걸 논의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고도로 집중된 AI 자본 지출 사이클을 갖다가 마치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가격에 반영, 주가에 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점이고 2016년 현재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 구매자들이 한계 가격, 마지널 프라이스를 갖다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나 국가 차원, 미국 국가 차원의 지출이 몇 분기만 멈춘다면 첫 번째 타격은 단순한 매출 급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마진이 줄어들며 재고와 미수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먼저 발생하며 바로 이것이 현재 끝내준다는 반도체 업계 호황이 불안정한 분기 실적으로 바로 변태되는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는 간단한데요. 매출 대비 미수금 비율, 매출 원가 대비 재고 비율, 그리고 투자 수익률, 그리고 기업 공시자료에 추가되는 고객 집중도와 전략적 투자 관련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항상 토요일에 가지고 나오는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리그 카운터 말씀드립니다. 2016년 2월 27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 리그 카운터는 전주 409개에서 407개로 2개가 감소했고요. 토탈 리그 카운터는 여기 보시면 550개가 되는데 전주에 55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산수에 보면 천연가스에서 1개가 증가했다. 우자가 말씀드렸죠. 현재 유가로는 미국 세일업계들이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리그 카운터 원유를 갖다가 드릴링하는 숫자는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2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